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애국우파 운동의 대선배이시고 또 종교계의 큰 어른이시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에 목사님의 지도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극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자들이 혹시 극우다 뭐다 할 때 극우라고 표현할 만한 행동을 뭘 했는지를 한번 정치학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 어쨌건 말이죠, 진짜 대한민국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탄생의 밑거름이 됐고, 앞으로 대한민국 총선 승리와 또 정권 연장에도 지대하신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자리에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의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지나간 우리 대한민국의 과정을 잠깐 한번 짚어보면, 모든 시대에는 중심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로부터 우리가 그 식민지살이 할 때는 3.1 독립운동을 했던 바로 그들의 세력이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는 건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19와 5.16을 지나서 오늘까지 지나왔는데,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끌어갈 중심 세력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설립할 때에 그때 극렬히 저항했던 남로당의 세력, 박헌영의 세력,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그 빨간 바이러스 주사파 세력이 연대하여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연방제통일로 가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되어 가는 이런 세상을 보고도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화문 운동을 주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좌파 애들이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사파 애들이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자유우파란 이름을 달고 정치한다는 바로 이 정치가들, 지금으로 국민의힘 정당이죠. 이들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좌파 애들은 탄핵할 때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데모하면 맨 앞자리 청바지 입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문재인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해먹고 별짓 다 하는 거야. 자유우파 지도자들은요, 같이 하자고 좀 이렇게 연락을 해도 마치 광화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뭐 여성 대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대표들이 있는데, 선거철이 되니까 너도 나도 다 당 대표 하겠다, 또 당 최고위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섰는데, 보면 한심스러워요. 왜 한심스럽냐? 지금도 여기에
당 대표 하신다는 분들이 3명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이 왔죠. 아마 그 셋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셋 분들에게 다 물어봐요. 뭐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4대 기둥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 세상에는 언어라든지 헌법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국가 설립 이념인 것입니다. 그건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국가 설립 이념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정치하는 분들이 보면 헛방 지르고 앉는 거야. 그 좌파들하고 싸워서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는 거야. 주사파가 왜 나쁜지, 그리고 왜 빨갱이가 나쁜지. 저들은 작년 9월 달부터 벌써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2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저는 이 싸움을 하면서 싸움한 게 오래됐는데 싸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도 저쪽 편에다가 간첩을 9명을 심어놨어요. 민노총에다 3명, 정교조 3명,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또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쪽으로 간첩을 내가 심어놨죠. 이렇게 안 하면 싸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에 저한테 연락을 하고 보고한 바에 의하면 2가지 세력을 작년 9월 달에 세웠어요. 첫째는 뭐냐? 이재명이가 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6개월 안에 연방대통령으로 간다. 이것이 저쪽에서 세운 전략입니다. 전략. 만약에 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경우에는 1년 안에 박근혜처럼 다시 탄핵한다. 이것을 작년에 저들은 계획을 다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대한 예행연설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광장에서 민노총이 나와서 데모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체제 대전환입니다. 노동단체가 데모를 할 수도 있죠. 하면은 뭐 그들이 노동 조건, 임금, 시간, 복지 이런 걸 가지고는 광장에 나와서 데모를 한들 촛불을 시위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동단체가 거는 제목이 뭐냐? 체제 대전환입니다. 체제 대전환.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야 될 국민의힘 정당, 이 국회의원들,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은 한 사람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들이 하는 말 용어 자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되면 4년 후에 또 공천을 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신혜식 대표님을 사실은 제가 떠밀어서 이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3번째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할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조금 한번 그 냄새가 나고 흉내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이제 올해 1년을 지켜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에 가는 3번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버벅거리다가 주저앉을 것인가? 올 한 해를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혜식 대표님을 강력하게 제가 권고하여, 아니 모든 전체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민노총도 이기고 정교조도 이기고 주사파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이 국민의힘 정당의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아직도 저 원수들을 원수로 알지도 못하고 겨우 하는 소리가 뭐냐? 뭐라고요? 뭐 협치를 해야 된다? 아니, 주사파하고가 협치의 대상입니까? 맞습니다. 협치의 대상이냐고요?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망칠 2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예언대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장 무슨 의원 하나 있고 권 무슨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주사파가 뭔지를 몰라요. 이 싸움에서 주사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정당을 이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아 올린 이유는 경북 대구에 가서 선거 연설을 할 때에 그 연설문 하나를 내가 딱 듣고 바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경북 대구에 가서 선거운동할 때 연설한 그 연설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동안에는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아마 그때의 그 분노 마음에 담았던 것을 올해부터 실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대통령 선거 당일날 그 6시부터 출구조사를 발표하고 그때의 대통령실하고 제가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막 울더라고요. 우리가 졌다고.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이 이긴다 그랬는데 왜 진다고 그러냐고. 근데 12시가 되니까 드디어 윤석열이가 이기기 시작했어요. 됐죠?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전화 끊었습니다. 끊고 바로 내가 무릎을 딱 꿇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서 감사합니다. 다음 목표는 200석입니다. 내가 그때 200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이 총선은 돌아오는 총선은 이건 선거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151석을 못하거나 200석을 못하면 대한민국이 그냥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되는 겁니다. 5년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5년 연기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싸움의 결론은 2024년 4월 10일 날 6시 출구조사할 때에 땡땡땡 하고 모든 언론이 팡 터뜨릴 때 자유우파 204석 이렇게 당선이 되어야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라고 내가 신혜식 대표님을 여기다 강제로 떠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라고 내가 신혜식 대표님을 여기다 강제로 떠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라고 내가 신혜식 대표님을 여기다 강제로 떠밀어 넣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신혜식 대표님을 중심하여 우리가 꼭 자유통일을 해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